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못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두 달 보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가 그 당시에 시장을 3,300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죠. 얼마 움직이냐면 두 달 보름 만에 저 다섯 종목의 변동률이 69%에서 80% 이상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순위에 없지만 6위까지 올라왔던 카카오뱅크, 물론 그건 이제 상장 첫날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6위까지 올라왔던 카카오뱅크가 상한가를 들어가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기 순위에 없지만 현대모비스가 2021년 1분기에 현대모비스가 2021년 1분기에 시가총액 10위였어요. 그 종목이 1월 8일 날, 1월 8일인가 1월 10일일 거예요. 1월 8일이 맞을 거예요. 2021년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에 매수 잔량까지 쌓입니다. 장중에. 상한가가 안 나온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말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거 뭐 상한가 당장 보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10위, 6위까지도 상한가가 나왔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그 밖에 뭐 LG전자 202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 LG전자 다른 거 무슨 뭐 의약품 쪽에 바이오 쪽에서 뭐 시가총액 뭐 5조짜리 상한가 가고 그런 거 말고, 그리고 그 상한가를 떠나서 변동성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보실 종목군들 방산하고 다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이 종목군들에서도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 지금 시장이 어렵다면서요. 그럼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빠진다면서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주들만을 자꾸 성장주라고 그러고 괴롭혀요. 왜? 얘네가 주가 빠지니까 얘네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를 탑픽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돌려지려면 얘네가 가야 되는데 얘네가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 올라선 이후에 시장 수익률을 넘긴 거는 몇 년 안 돼요. 누적적으로 계속 올랐을 뿐이지. 누적적으로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단기별로 쪼개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2003년 4월 저점 512포인트 찍고 2007년도에 2000 넘길 때 300% 오를 때 삼성전자, 현대차 못 갔어요. 환율이 900원이 깨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수출주가. 마찬가지로 차화정 랠리가 나왔던 리먼 터지고 나서의 흐름에서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 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시장 수익률을 넘기고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 우리나라 지수의 사상 최대치의 지수를 넘겨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의 호조.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2015년 12월 금리를 딱 올리잖아요. 그래서 윤정도는 2016년부터를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시대로 딱 이렇게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사실상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 랠리는 아직도 깨지지가 않고 있어요. 미국발 IT들의 랠리가 지금도 여전히. 조금 이따 지수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그 흐름을 보여드릴 겁니다. 기술주가 그렇게까지 약세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누적적으로는 기술주가 우위이고 시가총액 최상위에 여전히 기술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기술주가 추가적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여력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영업이익이요. 올해 영업이익만을 기준을 잡아도 전체 시장, 양시장 다 합쳐서 영업이익 비중이 30% 정도 합니다. 두 종목이. 얘가 23.5% 정도, 얘가 6.5% 정도. 근데 시가총액은요. 유가증권 시장만 따졌을 때 얘가 한 18%? 얘가 한 3%? 양시장 다 합친 것도 아니고. 업황에 대해서 전망치가 하향되고는 있지만
그 하향된 실적 대비해서도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해요. 그냥 단순하게 LG에너지솔루션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성장성 뛰어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좀. 95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에 IPO 단행한다 얘기했을 때 그때까지 단 한 차례도 연간 단위 실적이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냈어도 거의 뭐 규모도 내지도 않았고, 결론은 2020년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기 잡고 친환경으로 돌리고 테슬라 폭등 랠리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부각되고 하면서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만약에 중간 선거 때 뭐 공화당이 앞서게 되거나 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임하기는 좀 연세가 좀 힘드시잖아요.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은 정책은 깨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 반도체는 성장주가 아니고 2차 전지만 성장주입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10배씩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밀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얘 반토막 수준에 놓여져 있다. 영업이익 10배를 내고 뭐 여기서 볼 때 그러면 영업이익 4배를 내고 그건 아니죠. 이쪽은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와 외국인이 합산해서 90%를 갖고 있습니다. 기관들 물량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81.84%의 LG 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 이외에 외국인과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서 좀 멈춰져 있는 거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성장성 뛰어난 건 알겠는데 실적, 그러니까 작년에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온 거는 카카오 쪽에서의 IPO였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에 따른 흥행몰이가 같이 진행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카카오가 강세를 띠다 보니 네이버가 연동이 되는 거고, 네이버가 원래 규모가 더 큰데 실적이나 모든 면이. 그래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 둘 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기 전에 네이버가 작년에 장중 기준에 하이닉스를 한 차례 넘긴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2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장중에. 얼마나 그때 참 처참했는지.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론은요,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잡혀야 돼요? 자동차 쪽의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 그 흐름,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유리해요? 시가총액은 비슷해. 실적은 차이가 나요. LG화학은 이게 화학 실적입니다. 네? 완전히 뛰어냈죠. 그리고 삼성 SDI는 2차 전지 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LG화학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놓고 볼 수 있고, LG화학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G화학의 명분은 블록딜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이 다시 개선되면 또 나올 거예요. 블록딜에 대한 내용이.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블록딜에 대한 내용.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현대차, 기아. 주가에는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주가는 눌려만 있고. 두 번째,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거는 뭐 아무리 실적 전망치를 하회해도 주가가 더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저평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LG화학의 기준에 유통 물량이 여기도 한 7%뿐이 안 돼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록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물적 분할 그 호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 해석 부분들. 아니 95년부터 지금까지 현금화를 못했던 거를 이제 현금화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물적 분할해가지고 LG화학이 버는 돈
LG에너솔루션에 안 집어넣어도 되고 IPO한 자금으로 다 지금 유지하고 있고 블록들까지 해가지고 현금이 10조 이상 들어올 거고 그리고도 70% 남고 그건 이제 시나리오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은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그 시장 그 지수 차트 보여주는 설명드릴 거예요. 1.83 밀려 있어요. 어떤 거 기준으로?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6월 말 종가 대비 7월 초에 더 깨집니다. 더 깨져 내려가고 종가상으로는 뭐 이미 깨졌지만은 더 깨져 내려가고 저점은 더 밑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걸 깨겠죠. 깨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6월 말 7월 달에도 계속 저점 깨고 내려온 거잖아. 그럼 계속 뭐 2200, 2000 갑니다. 그게 맞았어요? 안 맞았지. 돌려서 300포인트를 돌렸다고. 이번에도 월요일날 저점 깰 수 있습니다. 있는데 깼다고 해서는 계속 내려가 2200, 2000까지? 아니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6월 말 종가 기준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를 갖고 계셨다면 그날 이후에 하이닉스는 58거래일 동안에 7월 1일부터 58거래일 동안에 20번에 또 31번에 28번에 공개적인 조금 전에 올려드린 내일장 공략주 그걸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VVIP 방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이닉스 위주로 올해 좀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진짜 뭐 IT 우리 주력주 중에서 가장 약세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뭐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뭐 IT는 좀 집중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특히 7월 3분기 들어서부터는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에서 문자 발송의 횟수가 LG화학이 가장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IT에 대한 문자는 거의 제한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유료방에서는. 하여간에 만약에 얘를 비중을 1대 1대 1이 아니라 2대 1대 1로 가지고 하더라도 플러스입니다. 얘 비중을 2로 잡더라도 그러니까 뭐 주력주 비중 55에서 80% 기준 잡을 때 얘 비중을 2로 잡더라도 그럼 얘가 2배가 됐죠. 그럼 16.48이에요. 그럼 2개 플러스 해줘도 플러스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이 포트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의 기준에 야 지금 여태까지 시황 얘기하고 시황 이제 끝나가지고 종목 준화 했더니 여태까지 시황 얘기하고 포트 얘기하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저 세 종목 꺼내놓고 얘기하면은 나는 원고 매부 언제 하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6월 말 종가 기준 대비 7월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 거 다 빼고 여러분들 계좌 딱 까보세요. 플러스 나 있어? 시장 300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어찌됐건 올랐었잖아. 플러스 나 있냐고. 얘네만 갖고 있어줘도 플러스예요. 근데 그거 만족감을 안 갖고 가고 이야 사료주 한번 가볼까? 박살 났어 사료주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 조금 오른 거지. 야 테마주 상한가 한번 잡아볼까? 박살 났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주력주의 비중 조절만 잘 해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방안에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거를. 주력주의 비중을 조금 낮춰놓자 이번에. 왜 그랬냐면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는 다시 지수 밀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7월 이후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태조 이방원 이런 애들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봉의 흐름 그리고 LG와 그 다음에 현대차의 주봉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 들어가는 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그러면 증시 우리나라 증시 주봉 똑같이 7월부터 증시 보시면요 주봉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6월 말 이후 7월 달부터 6월 말까지 봐요. 4월부터 볼까요? 그러면 4월부터. 자, 이게 아까 종목별로 잘라놓은 그 종목 차트하고 얘하고예요.
시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이미 깨졌어. 저점을. 어? 종가 기준으로는 깨트렸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어? 저게 이 6월 말 대비해서 지금 1.8% 빠졌다는 거고. 7월 8일 저점 2276포인트 기준 잡으면은 그거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데 월요일에 깨지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종목 보여드린 거 다시 보시면 저 바닥에서 7월 바닥에서 치면은요. 시장은 그나마 강보합이라고 치면 월요일에 깨지겠지만 주봉 기준에서 4월부터 현대차 보시면 어때요? 6월 바닥? 6월 17일 바닥 대비해서는 13%. 그게 웃겨요? 야, 상한가 한 번이면 되는데 뭐 저 정도 수익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거지. 없는 종목, 숨겨진 종목, 대박 종목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전문가인가? 쓰레기지. 그잖아요. 그럼 얘도 7월 저점부터 얼마 움직였어요? 21.41입니다. LG와 그렇게 악을 쓰고 얘 편입하셔야 됩니다. 문자 무지하게 나갔죠. 응?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60만 원 공방 나와 무조건 사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부터 야 다시 300포인트 가자. 이 생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응? 하이닉스가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응? 4월부터 해서 쭉 보시면 내리 빠지고 있고 그 이전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단계별로 보잔 말이에요 한 번씩. 그럼 얘도 지금 7월 저점 대비해서 이 저점 대비해서 빠진 걸로 따지면은 한 4,000원 빠졌어 사실. 저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빠진 거지. 근데 7월부터 해서 변명이지만은 IT의 실질 순매수 매매 사인보다 결론은 LG와 현대차의 매수 사인이 더 많았다는 얘기. 유료 회원님들 지금 다 듣고 계신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국장 볼까요? 미국장의 흐름만 봅시다. 지금 미국장의 흐름을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멀리만 볼게요. 이게 뭐 솔직히 뭐 지금 뭐 이런 리먼 때처럼 코로나19 때처럼 이런 흐름입니까 지금? 응? 힘겹지만 S&P 500 지수도 똑같아요. 그럼 기술주가 그렇게까지 또 그런 거야? 기술주만 문제야? 아니야. 등락률의 차이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에 기술주는 지금 427%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도 33%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265%뿐이 S&P 500 지수는 265%뿐이 안 올라왔으니까 하락률도 23%인 거고 다우지수는 200% 올라오고 19% 20% 하락인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687%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40% 밀리는 거 고점 대비. 변동률이 클 뿐이고 더 확대돼서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말 7월 초에 저점 그 수준이죠. 나스닥도 그 수준이에요. S&P 500 지수도 그 수준이야. 다우도 그 수준이야. 이 끝에 부분 보면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시 놓고 볼 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예요? 6월 말 저점 대비해서 30% 들어 올려놓고 20%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 30% 들어 올려놓고 나스닥 기준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CPI가 발표되기 전에 직전 무슨 얘기냐면은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직전에 야 이번에 0.75%포인트 올리면 그때도 나온 얘기가 4%대까지 올리겠지만 4%대까지 올리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좀 뭐 금리 정점 인식이 좀 잡히고 차분하게 올리겠구나. 금리 내리는 거는 그건 악재라 그랬잖아 오히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한 가지만 안 잡힌 거죠. 생산자 물가 지수 잡혔어. 소매 판매 긍정적이야. PMI 개선됐어. 유가 폭락 아니야. 달러 인덱스 강세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환율도 비이성적인 흐름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의 기준인데
그것만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 기준이죠. 이게 CPI 발표 나오고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CPI가 왜 어쨌길래 보여드렸잖아요. 뭐 그게 뭐 어쨌길래 작년에 좀 올리지 그러면 좀 금리를. 응? 작년부터 올렸으면 14번 3.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없어. 2004년이랑 똑같은 연착륙이구나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의 실패, FOMC 연준의 실패 뭐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따 이제 그 수익 종목까지 보여드리겠지만은 다시 이 바닥으로 왔어요. 이 바닥으로 왔는데 왜 IT의 종목군을 왜 IT 종목군을 주력주를 IT 종목군뿐만 아니라 주력주를 55에서 80% 기준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55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거는 예전처럼 이 당시 기준에 5월달 뭐 이럴 때가 사료주들 움직일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8월달에 한번 반짝했을 거고 그럴 때 기준에 그런 소형주 그런 소형주의 기준 그 흐름이 아니라 대형주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특히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임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이 거래대금 1조씩 터트리면서 움직임을 줍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기준을 잡는 거예요. 지금 추천 섹터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사료주들 예를 들면 사료주들이 또 움직였나요 이날? 봅시다. 섹터 항목에 뭐 이거 다 보면 그냥 나와요. 응?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럼 이번에 뭐 한일사료라든가 고려산업 이런 애들 고려산업 1,500억이에요. 1,500억 1,500억 대주산업 얼마예요? 1,300억 예? 그리고 한일사료 얼마예요? 그래도 얘는 올라와서 2,800억 올라와서 2,800억 한탑 얼마예요? 800억? 600억? 이런 진짜 욕 나올 응? 그럼 얘네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탑 같은 애들 5월 6월에 이렇게 움직여봐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좌 손익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붕괴 어? 마찬가지로 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 그죠? 대주산업 마찬가지 고려산업 마찬가지 여러분들 욕심 그거잖아요. 저렇게 올라갈 때만 나는 수익 내면 좋겠다. 그 수익 내도 좋은데 거래대금이 없단 말이지. 거래대금 거래량 없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박인 거죠. 태조 이방원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얘네들 기준에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변동률의 기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대형주는 극대형주는 뭐 극대형주의 이 실적 부분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걸로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여드린 상태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은 자 금양은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무슨 뭐 한 2, 3천억 하던 거를 300% 이상 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수익률을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7월 25일부터 뭐 들여다봐도 얘 수익률을 조금 이따 우리가 본 조금 전에 주력주 그 수익률하고 얘하고 평가를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성일하이텍이 2조까지 올라왔지만 얘도 뭐 문자 사인도 나가고 했어요. 그렇지만 변동성이 누구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프랍들이라든가 액티브 펀드들 그런 쪽에 한 뭐 만주 2만주 확 쏴버리면 쑥 올라가요. 또 훅 밀렸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체 기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매매도 안 했는데 올려놨으면 나쁜 년 정도죠. 다만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매매가 원활하실 경우가 유리한 거지 우리가 막 전체로 들어가서 매수매도 이렇게 할 종목군들 아니에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 정도랑 같이 가다가도 망가지는 분들이
예전에도 뭐 신라젠 이런 종목 수익 그 엄청난 수익 내고도 정점에서 안 팔아요. 그리고 옆방 또 끼웃끼웃하니까 옆방에서는 그거 좋다 그러거든. 그 말 듣고 냅뒀다가 더 밀리면 더 샀다가 건물 몇 개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상장 폐지 나가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0조를 넘겼던 종목이 신라젠도 10조. 응?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준에서 보시면은 2차 전지는 그래서 에코프로를 넣었어요. 왜냐면 얘는 시가총액 20이 밖에서 20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지금 10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2,500만 주 수준이거든요. 2,480만 주. 근데 이 에코프로는 7월 13일 시간에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가 75,700원에 들어가서 전량차익 실현을 3차례를 냈단 말이에요. 전량차익 실현을. 그리고 변동성도 얘도 크긴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또 시가총액이 지금 뭐 3조 원대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수익률을 2차 전지 기준의 수익률을 얘를 넣었어요.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얘도 시가총액 1조를 겨우 넘겼고 1조 공방이고 코스모 신소재도 2조 정도인데 얘도 평상시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는 새벽김도 있고 다 있지만 이 5종목의 2차 전지에서는 일단 뭘로 넣었어요? 에코프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의 경우는 현대 로템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지만 얘네들도 뭐 매수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나갔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1억 900만 주짜리예요. 1억 900만 주짜리고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말 같지도 않게 18,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7,000원대. 6월 말 7월 초에 말도 안 되게. 그런 종목의 기준에 되돌릴 때 그러면 7월 22일 날 21%. 또 8월 24일 날은 19%. 이때 뭐예요? 이때는 거래대금이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 삼성전자 이외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조를 넘깁니다. 지금도. 근데 일반 종목은 1조를 넘긴다는 게 현대로템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0분의 1도 안 돼 지금은.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1조를 넘겨. 그날 19.22%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7월 29일 날 23.84. 근데 얘네들을 넣은 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를 넣었습니다. 얘를 그 문자 사인으로 따지면은 현대로템을 8월 24일 날 하루에 10번 문자 사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황 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안 넣고 현대로템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4일 날 9번의 매수, 그 다음에 매도 한 차례, 그리고 그 이전에 매수 사인. 그런데 수익률은 한국항공우주로 넣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는 6월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지금. 얘네들은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월 말 대비해서 둘 다 폭등이죠. 얘들도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CI하고 방산 에너지 하나솔루션이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수준인가 거기서 조금 더 내렸나 하여 그 수준일 거고 변동성이 크죠. 근데 우리는 1억 9,100만 주 시가총액 10조를 넘겼던 하나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늘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집어넣었을 때 손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현대로템을 넣으면은 손익률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의 비중은 최대 20%. 주력주 55에서 80% 갖고 있는데 55%를 갖고 있었다. 그럼 얘 최대 20%. 세 종목 다 갖고 가고 싶다. 그럼 그건 뭐 분할 매수하셔야죠. 그리고 55% 갖고 있는데 나는 현금은 뭐 한 10%만 있으면 된다. 그럼 최대 35%까지 세 종목의 기준에. 하나에 집중하고 싶다. 권해드리는 거는 하나에 집중할 때는 20%만. 그렇게 했을 때 얘네의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2차 전지에서 그 폭발적인 뭐 변동성이 나온 300%뭐 금양 아니지.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이거는 에코프로를 7월 이후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횟수. 에코프로 BM하고 오픈해드린 횟수인 거고 유료방에서는 에코프로의 문자 사인 7월 이후에 3번 전량 차익 실현했다니까요. 7만원대 중반에서 9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 9만원 전후 9만원 미만에 다 있어서 11만원대 중반에 전량 차익 실현.
11만 원 초반에 다 해서갖고 이번에 14만 원, 15만 원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또 재편이. 한국항공우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는 빠졌어요. 근데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기다 넣으면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넣습니다. 왜? 오픈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사이는 거의 뭐 매일매일 나가다시피 했죠. 결론적으로 이들의 이 종가 기준 대비 또 고가 기준 대비해서의 기준, 종가 대비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글씨를 지금이라도 바꿔놓기는 저도 헷갈리니까 종가 기준 지금 여기서 고쳐봐야 의미가 없다. 매니장을 잘못해놔서 어쨌든 요 기준의 설정 범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다 합산해서 3으로 나눠줬을 때 36.67이 나와요.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 58.35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중을 10에서 35% 갖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계좌 수익률로는 3.67뿐이 안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그리고 최대 폭으로 놓고 볼 때는 35%의 비중까지도 채울 수 있다 했으니 20.42까지는 나와요. 결론은 요 수익 범위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차트 뭐 뒤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좌 수익률로 수익 종목 비중에 따라서 뭐 3.67에서 20.42까지 마찬가지. 얘네들도 종가 기준과 장중 고점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시장이 1.83 밀릴 때 얘네들은 6.30에서 36.30인데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잘 구성하면 다시 여기서부터 미끄러지는 건 미끄러진다고 생각하고 뭐 월요일날 저점 깰 것 같아요. 저점 깼다고 치고 그럼 돌릴 거 아닙니까? 못 돌려? 못 돌리면 다 팔고 쉬어야 되니까요. 미국장 더 깨질 것 같아요. 그럼 다 팔고 쉬어야 된다니까. 돌릴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6월 말 7월 초부터 300포인트 올라온 거 그거만 생각하세요. 300포인트 올라올 당시 대비 시장이 더 나빠진 거 있어요? 지표가 나빠졌어? 소매 판매 증가하고 PMI 개선되고 미국의 수입 물가 안정되고 PPI 안정되고 CPI만 좀 문제네? 유가 안정되는데 폭락이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좀 짜증스러운데 그거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인데 조금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지금 지표가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응?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포인트 돌릴 걸 생각해서 잡주 쓰레기 보지 마시고 그래도 시가총액 조 단위 넘는 240여 개 종목에서 거기서 다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계신 분들은 방송에서 윤정도를 보셨든 카톡방에서 보셨든 아니면 유료 회원님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특히 7월 이후에 LG화학, 현대차 최근 막 현대차 이거 얘기하는 거 못 보셨어? 맨날 봤죠? 후회되죠? 야, 저 종목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고점 대비 250포인트 밀려있는데 그래도 나 수익인데 야, 내가 왜 또 쓸데없이 한 방에 뭐 해보겠다고 이상한 소형주 들어갔을까? 마찬가지. 얘네들 뭐 하루 이틀 얘기했어요? 응? 한국항공우주 7.99 빠졌다고 해도 퍼센테이지 기준 잡으면 2.56에서 25.79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잠시만요. 요 퍼센테이지 부분을 맞죠? 제가 좀 틀렸나 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수익 범위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잠시만 요게 지금 틀려 있네. 요거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뭐냐면은 한국항공우주의 고가 기준이 18.77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저 밑에 부분에 합산해놓은 거 요게 25점으로 나왔어요. 요거하고 요 밑에 것들 아예 수정을 해놓을게요. 수치는. 그렇게 해서 요 수정된 부분을 방송 끝나고 제가 이걸 좀 만지긴 만져야 될 것 같네. 다시 원고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이거를 다 작성을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연구원이 했던 거를.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솔루션.
이것도 원래는 다시 잘라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그 하나솔루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눈에 확 띄죠. 요거를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빼먹은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소나 모멘텀 차트 좋고 다 좋은데 개인 누적도 좀 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 보시면은 시장은 무너졌는데 얘는 강하죠. 그리고 OCI로 선택을 했다. 윤정두가 막 하나솔루션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나는 또 하필이면 OCI로 설정을 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6월 말 7월로 하면 얘는 뭐 무지하게 빠져버렸네. 32% 빠져버렸네. 근데 일단은 전체 추이를 놓고 볼 때 연간 단위 기준에서 시장이 저점을 깰 때 얘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전 정부에 대해서 뭐 칼날을 세우는 부분도 좀 심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근데 어찌됐건 요 기준.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 어때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얘는 수익률에 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도 수익률에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에코프로만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2차 전지주들 전부 이런 강세의 기준. 방사는 뭐를 넣었어요? 방사는 한국항공우주를 넣었잖아요. 한국항공우주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봤나? 얘도 수급 보시면은 이제 이걸 뺏겠어나 모멘텀. 수급 보시면은 좀 꼬여져 있지만 더 이상 수급이 출회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시간이 되면 얘까지 볼 거예요. 뒷부분에 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대로템으로 4월 이후로 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포트폴리오에 8월 24일 날 문자 막 10번씩 나왔으니까 그 전에도 매수세인 나갔고, 현대로템 6월 말 7월로 되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야? 53%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종가 기준으로도 만만치 않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래서 그게 지금 올려드린 게 어차피 하나솔루션과 OCI는 하나솔루션 위주로 집중을 했으니까 그건 옳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금양이나 이런 쪽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실질적인 매매를 했던 에코프로를 넣은 거고, 그리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수익 범위 지금도 문자가 이들은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를 표에 넣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 위에 수익률은 이건 정상이에요. 요거는 정상으로 맞게 잡혀 있는 거고, 요 밑에 게 이제 제가 좀 수정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손익률 부분은 합산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손익률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예. 네. 자, 결론적으로 요 이제 빨리 넘어가고 이제 종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압박링 같으신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 다 코스모 신소재, 예? 이때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 9월 8일 날 신고가 나올 때 전량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또 8월 달에도 이미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만도 같은 이녹스 같은 종목도 개별 매매,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금양 같은 종목에서 8월 4일 날 8월 4일 이후로 금양이 한 더블 났을걸요 지금. 응? 마찬가지 LG노트, 응? OCI, LG노텍도 보시면 8조 5천억이에요. 7월 28일 또 3월 21일 또 OCI 6월 28일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도 28일 날 계좌가 3개 있으세요. SKC, 두산 퓨어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이런 뭐 상한가 종목군들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압박님이나 이제 VIP 회원분들 수익 범위도 채팅방에 좀 올려놓고 다시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그 부분도 좀 하셔야 돼요. 장중에 동영상 녹화해서 쭉 올려드리는데 그 부분 놓치고 못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쉽잖아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유무료방 다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 시황 그리고 회원 수익률 부분 이런 거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시간 좀 걸리더라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요거 이제 올려드린 화면은 그겁니다. 교육용으로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개별 매매를 해서 상한가 잡은 종목분들 많죠. 최근 들어서도 많고, 예쁜 공디님 종목 이렇게 올려주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쁜 공디님은 종목 올려주신 건 좋은데 진짜 저렇게 매매가 됐을까? 라는 부분도 의구심이 들 거 아닙니까? 저도 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예쁜 공디님이 자신의 스캘핑 계좌, 주력주 매매하는 거 별도로 스캘핑 하시는 스캘핑 계좌를 또 올려주셨죠. 그것도 이제 이 종목군들 설명 끝나면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제주은행 교육만 받으시면은 제주은행, 뭐 한일사료 상한가 이런 건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을 수 있어요. 다만 공통적으로 제가 뭐 한일사료 우리방 대박 났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시장이 너무너무 버거워져서, 버겁다는 건 뭐냐면 소형주가 그 등락률이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경우냐면 소형주가 그 등락률이 부각되는 경우는 대형주의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을 때 기준이죠. 대형주의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의 거래대금이 둔화돼서 올해 뭐 5월달 같은 경우 뭐 사료주들 또 LNG주들 시가총액 진짜 무슨 뭐 900억, 600억, 1000억짜리 이런 종목이 변동이 나올 때 대형주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3천억짜리 이런 종목도 가끔씩 매매 사인을 문자로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진짜 눈물 나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 나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장세니까 주력주와 수익 종목, 문자 사인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매매 기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셔서 교육 자료는 다 드리니까 개별 매매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 교육 자료는 이렇게 드려요. 잠깐 안내해 드리면은, 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가 다 떠 있어요. 그럼 글로 들어오시고, 글로 들어오시면은 이 뭐 교육 자료 이렇게 뭐 밑에 있는데 지금 뭐 밀려내려서 안 보이는데, 일단 이쪽에 방송 다시 보기를 누르셔도 거기에 이렇게 야간 교육 내용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다른 전문가분들 것도 올라가 있고, 윤정두 것만 보고 싶으면 누르시면 됩니다. 윤정두 이렇게 홈페이지로 오셔서. 그리고 유튜브가 끊김 현상이나 좀 화면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쪽의 기준보다 홈페이지에서 좀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기둥 마사님 가격 올라갈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상품에 들어오면은 이게 여기 연동이 됐나 모르겠는데 안 돼 있나? VOD 연동이 안 돼 있네. 원래 누르면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링크를 지금 다 마지막 근무 자격을 빼놓고 퇴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 자료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카데미 이렇게 누르셔도 교육 자료가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전화번호 부분은 요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시겠죠?